자, 우리 그 머리에 있는, 얼굴에 있는 눈을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를 보겠습니다. 눈은 모양 그대로 눈의 모양을 가져다가 글자를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눈의 모습을 세로로 세워서 만드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눈목이라고 씁니다. 자, 우리 눈을 표시할 때에 눈의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을 나타내려면 그냥 이 글자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아프면은 가는 병원인데 그 병원을 뭐라고 하죠? 안과라고 합니다. 안과. 자, 눈을 나타내는 목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있는데, 왜 굳이 이 글자에다가 아까 그칠간, 어그칠간, 자를 넣어가지고 눈을 나타내는 글자를 또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이 만들어야 될 글자, 새로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필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모양에서 본다면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얻어낼 게 없습니다. 눈을 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혹 우리가 또 얻어낼 게 있다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면은 다른 것을 또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 눈을 목이라고 할까? 왜 눈을 아니라고 할까? 말하자면 목이라고 하는 요 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또 다른 꼭 안으로 불러야 되는 또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자의 음에 대해서 약간의 그 지식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은 눈인데 어떤 눈은 목이라고 하고 어떤 눈은 아니라고 부른다. 그런데 음가가 바뀌기 위해서 모양이 바뀌니까 어떤 모양이 추가가 됨으로써 음가가 바뀐다. 이것은 한자가 소리와 얼마나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눈을 목이라고 부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눈을 안이라고 불러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을 왜 목이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안이라고 할 때 의미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늘 쓰면서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또 생각해봐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여러 개의 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걸 목이라고 합니다. 또 손목이 있고 발목이 있습니다. 목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몸에서 그 쓰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목이라고 할까요? 이걸 목이라고 할 때에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 손과 주먹과 여기 팔을 연결하는 이 부분 우리가 손목 그렇게 부릅니다. 목, 여기 또 발목.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목은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눈을 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연결하는 기관이다.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돌아와서 우리 눈이 뭘 연결하죠? 우리 눈이 연결하는 건 뭐죠? 바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 현실을
지금 내 뇌에 실시간 연결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눈을 꼭 목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음가라면 눈을 안이라고 할 때 안은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자,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갑니다. 안과에 가서 보는 건 뭐겠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동작, 형상. 눈의 동작, 형상은 뭐처럼 생겼을까요? 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라고 하는 음가는 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한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처럼 둥근 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눈을 목이라고 할 때는 눈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눈을 안이라고 할 때는 눈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눈을 목이라고도 하고 눈을 안이라고도 한다. 자, 어쨌든 눈, 목이라고 해서 목자가 어디인가 쓰였다면 그 목자는 연결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자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모든 한자들은 겉에 드러난 의미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눈 목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반드시 겉의 의미, 뭘 나타내겠습니까? 눈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모든 한자는 겉의 의미 위에 숨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숨은 의미를 나타내는 사인이 바로 뭐냐면 목이라는 음가입니다. 자, 눈을 눈의 모습으로만 보는 경우는 거의 2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쓰였다. 그런데 그 글자가 눈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불과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80%에 해당되는 한자들이 바로 숨어있는 의미, 목, 연결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한자가 있겠습니다. 솥정자입니다. 우리가 밥 해먹고 음식 해먹는 솥입니다. 그런데 그 솥의 중앙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쨌든 솥과 관련해서 우리 눈이 거기에 개입할 그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솥은 1번 겉의 의미, 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80% 정도는 숨어있는 의미, 목이라는 음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연결이라는 숨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솥정자에서 이 연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솥. 솥에는 우리가 곡식을 넣고 음식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쌀도 넣고 보리도 넣고 콩도 넣고 조도 넣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곡식들은 열을 가하기 전에는 전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이 솥정자의 밑에 있는 요 받침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나무 목자를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절반씩 되어 있는 둘로 나눈 모양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이 둘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나눈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나눈 것이 불완전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분들의 생각은
하늘에서부터 글자가 시작된다고 하는 개념은 큰 울타리, 하늘 공동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만이 홀로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인 큰 울타리가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둘로 나뉜 것은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합쳐진 것이 온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소정자에 들어있는 이 밑에 조각편, 조각장, 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불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소태는 이 곡식들이 들어갈 때는 이게 각각 서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전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붓고 가열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전체 끈적끈적해져서 하나로 연결합니다. 다시 바로 솥에 이 눈 목자가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솥은 이렇게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솥은 통일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동양 고대사에 보면은 우의 구정, 황제의 구정, 황제가 통일을 하고 구리를 모아서 솥을 만들었다. 우임금이 9개의 솥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뭐냐면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했다, 이런 사인들입니다. 홍경래 난에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홍경래가